성추상가 간다.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사님, 어떻게 좀 행복해지셨어요? 얼굴이 되게 편안해 보이시네요. 아, 네, 뭐, 시원하게, 네, 해결 잘 하고 왔습니다. 이 천국이 따로 없구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니까.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분도 좋아지셨으니까,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죠. 자, 일부 시간에 잠깐 하락한 장세에서 주린이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거 잠깐 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궁금했던 것이,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느냐, 그거잖아요.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담아야 하는지, 일단 뭐, 그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업황 분석이나 뭐나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눈치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조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뭐 눈치가 더럽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뭐 파주에 있는 누구 뭐 있어. 눈치 더럽게 없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주식을 알아내는 거지. 자, 우선은요, 피해야 하는 주식을 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높은 가격에 사는 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피해야 되는 주식, 높은 가격에 안 사면 돼. 주식에서 가장 좋은 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샀다는 것 그 자체가요, 그만큼 수익의 기회는 줄었다. 그리고 또 수익이 이미 많이 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위험이 생긴다. 그러니까 절대로 피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거는 정말 쉽긴 한데, 주린이 분들이 가격이 높은지, 이게 뭐 고평가지 저평가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주린인데. 그거 아는 자체가 주린이가 아닌 거 아닙니까? 아, 나 성격 진짜 급하시네. 내가, 얼굴 잘생긴 분들은 다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건가? 아, 내가 지금 그거 말하려고 하잖아요. 잘 들어봐요. 네. 자,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이 높은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럴 때는요, 그 주식의 최근 저점을 찾아보면 돼요. 최근 저점. 그러니까 뭐, 어제 거 찾고, 막 일주일 거 찾고, 막 이런 거 아니고, 주식이 뭐 이제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뭐 추세를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하락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상승세로 전환이 됐어. 바로 그 시점이요. 거기가 바로 저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라면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가 저점 포인트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네이버,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뭐 보시게 되면 다 그런 자리들이 이제 전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전환 포인트만 잘 우리가 판단해서 가지고 가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포인트에서 그렇구나, 이런 자리들이 이제 저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저점 대비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군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더 할게요. 가격이 저점 대비 얼마나 높아야지 고점입니까? 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뭐 되게 궁금해요. 자기가 주식 투자하세요? 네. 투자하실 것 같게 생기긴 했다. 네. 되게 성격 급한 거 보니까 주식 더럽게 못할 것 같은데 많이 물려있죠, 지금. 네. 딱 보면 알아. 많이 물려있는 거. 네. 에이, 참, 진짜. 자, 어쨌든 뭐 우리 성 기자님은 물리든가 말든가, 네, 우리 주린이 분들이 잘 돼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자, 주식이란 게 저점 대비 얼마만큼 올라왔을 때 고점이냐, 이것은 주관적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 성장을 업황이다. 그리고 향후에 몇 년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다, 이거야. 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쉽게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제 LED 같은 것만 보자고요. LED를 보게 되면요, 이게 2004년도인가 그쯤이었을 거예요. 동대문에 그 밀리오레라고 있어요. 밀리오네 막 그러면서 옷 파는 그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원래는 네온 사인 간판 썼었거든요. 근데 네온 사인 간판을 LED 간판으로 바꾼다는 거야. 그게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돼서 딱 나왔어요. 와, 전국에 그때만 하더라도 뭐 모텔이든 어디든 뭐 카페든 이런 데 보면 막 지직 하면서 다 그 네온 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환경 문제도 있고 뭐 전력 소비도 그렇고 해가지고 LED 바꾸겠대. 나는 그때는 그때 그것만 봤었어요. 와, 전국에 있는 모든 간판이 LED로 바뀌겠구나. 대박이다. 그래서 LED 관련주를 산 거지. 그때 봤던 종목들이 이제 유양정보통신, 이거는 지금 없어졌어요. 유양 DN으로 갔다가 사라졌는데 그것도 한 10배 넘게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반도체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이 서울반도체도 그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배 정도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빵 하고 나타나는데, 이게 LED 처음에는 이제 뭐 확장 분야가 엄청났어요. 뭐 처음에는 저는 이 간판만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포화 상태가 된 거야. 점점 포화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LED 안 쓰는 곳이 없어. 옛날에는 간판만 쓸 줄 알았던데 요즘엔 랜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모니터, TV, 뭐
뭐 전부 다 근데 가전제품이 전부 다 LED야. 네, 요즘엔 자동차 전조등 뭐 다 쓰시잖아요. LED 불 켜진 데는 전부 다 LED야. 집에도 다 LED요. 지금 여기 있는 조명도 LED요. 그러니까 이게 다 LE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 영역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넓어지고 회사들도 그만큼 성장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주식은 그런 것들을 미리 선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 근데 주변에 이미 다 LED가 판치는 세상이 된 거죠. 즉 성장이 더 이상 뭔가 이제 활용할 부분은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의료기기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전도등부터 시작해서 뭐 가전제품 뭐 등 뭐 전부 다 했어. 다 했는데 주변에 딱 보니까 그냥 안 하는 데가 없어. 왜? 돈 된다고 하면 다 오잖아. 돈 된다면 그냥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 LED 사업에 다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주가는 상투를 쳐버린다는 얘기죠. 서울반도체가 상투를 쳤던 시기가 2010년도 정도 됩니다. 그때 LED로 TV가 나오던 시절입니다. LED로 TV가 막 나오던 시절. 뭐 PDP TV에서 LCD TV로 넘어가다가 이제 LED TV로 넘어오던 바로 그 시절이거든요. 일상에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LED로 TV를 본다. 바로 이거거든. 그 이후에도 주가는 꾸준히 유지는 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왜? 이미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정점에 이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LED의 사업 영역이 더 많이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이 되죠. 그리고 더 많은 제품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 영역은 확장이 됐는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못 가. 상투로 치고 못 가요. 사업은 점점 이제 TV에서 시작해가지고 다른 부분까지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다 넘어갔는데 주가는 못 가. 그러면 그게 바로 고점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되었는데, 그게 더 커질지 아닐지, 뭐,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LED로 하니까 그 시기에서 찍었는가 봐요. 어떻게 알아요? LED는 사실 지나가는 거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기차를 한번 봅시다. 전기차. 자, 지금 전기차는 진행 중이에요. 전기차는 지금 어때요? 예전에는 그런 게 가능한가? 과연 전기로, 배터리로 그냥 뭐, 옛날에 뭐, 생각하면 배터리로 자동차가 간대. 그러면 건전지를 한 1000만 개 정도 집어넣을 줄 아는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배터리 큰 놈 하나 집어넣고서 그걸로 이제 막 가는 거잖아요. 물론 큰 놈 하나로 안 되겠지만, 뭐 어쨌든 그냥 그런 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조금씩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죠. 그렇지만 모두가 이제 전기차를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LED TV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브라운관 뚱땡이 TV 안 보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지금 어때요?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를 타는 사람보다 안 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배터리는 일단 우선 전기차로 활용이 돼서 기대감을 먼저 가지긴 했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쪽으로 가요? 오토 싱싱이 뭡니까 그거 이게 올라타가지고 가는 거 전동 킥보드 그래 킥보드 그거 암튼 뭐 그거 하고요. 전기 오토바이 그거 중국 가면 엄청 많거든요. 슬슬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기차도 같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배터리는 그 이전에 이미 휴대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져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배터리를 구성하는 그 성분들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동차로 가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토바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뭐 배터리 안 쓰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뭐 새로운 분야를 뭐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는 자동차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뀔 가능성이 생길 겁니다. 여기가 정점이에요. 네? 그게 뭔 소리예요?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게 왜 정점이 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네, 이게 말이 좀 어려운가요? 네. 얼굴은 잘생겼는데 머리가 좀 네,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통닭집을 열었어. 성투치킨 아시죠? 성투치킨.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통닭집. 근데 그 동네에 통닭집이 그동안 없었어요. 근데 동네에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야. 내 성투치킨 이런 게. 어때요? 장사가 잘 되지? 통닭이 너무 잘 팔리고 있는 거고 또 통닭은 어떻게 해요? 1일 1닭 이러고 뭐 사자성어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 매출도 처음에는 100만 원 딱 찍었었는데 지금은 막 1000만 원 막 늘어났어.
만약에 그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왜? 매출이 10배 뛰었으니까 무지하게 잘 되겠지. 근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또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또 입맛 따라서 나는 후라이드 말고 간장치킨 주세요. 나는 뭐 매콤치킨 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메뉴도 막 새로 생겨나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이 통닭의 규모가 범위가 확장이 되죠. 근데 회사는 더 못 커져요. 왜 그럴까요? 나 말고 주변에 통닭집이 다른 게 생각나요. 성투치킨 말고 뭐 왓싸라 치킨, 아따라 치킨, 뭐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뭐 무슨 통닭 이렇게 해서 뭐 통닭이 막 생겨나. 뭐 지금 우리 통닭집 보면은 뭐 내내 치킨이 있고요. 그다음에 굽네 치킨이 있고요. 그다음에 BBQ, BHC, 뭐 요즘에 프라닭, 뭐 별의별 통닭도 다 있죠. 노랑 통닭,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잘 된다 싶으면 경쟁이 붙는 거예요. 파이가 커져도 나눠 먹는 입이 많아지면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일반인들의 경쟁 회사가 많아졌는지, 뭐 사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독점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가 더 많아져서 못 크는 건지, 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로 쉬운 거예요. 앞으로 잘 크는 업종을 내가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지, 막 불붙어가지고 커지고 있는 상황, 이걸 알게 되는 건 쉬워요. 왜냐면 뉴스에도 다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테마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투치킨이 잘 돼. 그러면 성투치킨 상장되어 있어. 우와, 요즘에 치킨이 대세래요. 뭐 매출 엄청나대요. 장난 아니래요.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련 주식들이 성투치킨 테마 해가지고 착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이 통닭과 관련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거 알게 된단 말이죠. 최근에 NFT나 메타버스 아시죠? 처음에는 이제 게임주 하나가 이제 띡 해가지고 NFT를 뭐 적용해가지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 떴어. 그래서 메타버스 뭐 접목시켜가지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게임주는 다 물려가지고 이제 뭐가 돼요? 메타버스 테마, NFT 테마가 되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전자 결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별의별 기업들, 뭐 요즘에는 메타버스는 삼성전자, 현대차까지도 메타버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테마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뭐 이해는 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사들이 새로 생긴 회사들이 아니라 만약에 기존부터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들이고 또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서야 주목을 받았다면요. 그거는 새로운 회사가 생겨나서 경쟁이 되는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야, 우리 성 기자님이 상당히 집요하신 게 있는데. 그래서 제 별명이 파주의 단풍이에요. 단풍이요? 우리 집 강아지예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니까요. 오, 우리 성 기자님 강아지도 이름이 단풍이에요? 너도? 야, 그만하시고요. 네, 자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죠. 알았어요. 자, 맞습니다. 뭐, 새로운 경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물어버릴까, 그냥. 네. 그런 경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주식판은 좀 달라요. 네. 주가가 오르잖아요. 관련주는 다 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량이 먼저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서 뭐, 잘 나가는 회사이기도 하고, 뭐, 수혜를 직접 받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타겟팅이 된 회사란 말이에요. 그 회사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이쯤 되면 눈치를 좀 채셨지 않을까요? 눈치를 챈다고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없네요. 그죠? 네, 얼굴만 잘생기면 다가 아닌데 큰일 났구만. 내 밑에서 조금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테마가 형성이 되고 나서 업황이 활성화돼. 그러면서 기대감이 생겼어.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회사들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죠? 이쯤 되면 이 업종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거 감안해 보면 어느 정도까지 매출이 날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쉬운 계산이에요.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원래 계산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아주 쉬운 계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메타버스 NFT 테마로 보면은 위메이드가 대장이었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 NFT라는 대체 불가 코인을 적용을 해서 게임 아이템에 적용했다 이거예요. 훌륭한 발상입니다. 뭐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거잖아. 그래서 아주 훌륭한 발상이고 그리고 그게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되면서 사업의 기대감을 키워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실제로 그걸 가지고 큰 돈을 주고 구매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해외에서. 근데 우리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 성 기자님이 가상현실에 있는 아이템을 뭐 또는 부동산, 가상현실에 부동산도 있대요. 땅도 있대. 근데 그런 것들 막 사려고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지금 사실 거예요? 사셨어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확장해 보게 되면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술 작품이나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지금은 아니란 이야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 가치는 좀 크더라도 당장은 이제 뭐 적용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모르긴 해도 뭐 최소 10년 안에 메타버스나 NFT 이런 시장이 우리 일상에 파고들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초창기에는 관련 제품이나 기업들이 테마로 엮이면서 엄청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활성화되고 나서는 그때의 기업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는 있지만 주가는 더 오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제품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조금 올라가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성기 때처럼 주가가 빵빵 튀어가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만약에 전성기처럼 빵빵 뛰어 올라간다. 그럼 그 회사들은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그런 회사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LCD로 잘 나가던 회사가요. 지금은 LCD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업황이 활성화되기까지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뭐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것들은 이제 뭐 기존의 것들하고 섞여가지고 완전히 체인지가 되기까지는 30년 정도 예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다 없어져야 돼. 그리고 그 자리를 전기차가 메꾸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자동차 사시는 분들 20년 타실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30년 정도는 예상해야 되고요. 지금 전기차가 완전히 장악하지 않는 시점이라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제 단종을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어도 10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자동차는 계속 팔리고 있을 거란 이야기야. 그러면 적어도 30년은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뉴스에서는 5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전성기를 예측한 다음에 향후에 시장 규모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테마가 형성될 때 지금은 1조지만 앞으로 10조가 될 기업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전기차 테마가 지금은 뭐 100조 원짜리 시장이지만 앞으로 30년 후에는 뭐 5천조, 5경조가 된다. 5경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00배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적정 주가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아니 앞으로 그렇게 올라갈 거란 이야기죠. 왜 투자자들 입장에선 그래요.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 주식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놔두기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1조지만 앞으로 10조가 될 기업이라면 당연히 사고 싶겠죠. 왜? 어쨌든 10조라는 게 딱 따놓은 당상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10조를 달성시켜줘요. 10조까지 잘 가요. 근데 그쯤 되면 사람들이 더 몰려. 우와 쭉이네. 그리고 뉴스에도 더 막 그냥 뭐 붐을 막 일으켜줘요. 막 그냥 야 아직도 안 샀냐 막 이런 거. 누구는 수익이 얼마큼 나왔네 막 이렇게 막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쩌면 더 올라서 15조가 되고 어떻게 되면 20조가 되고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달성된 그런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회사가 그 정도 규모를 갖출 수 있다는 거지. 당장 뭐 1년, 2년 만에 10배씩 커지고 그런 회사가 없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달성될 그 정도의 목표치를 그 회사 규모를 지금 만들어버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1, 2년 사이에 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지금처럼 예상대로 아주 순탄하게 잘 가면 괜찮은데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잖아. 갑자기 전기차 말고 다른 데로 가자. 뭐 태양열 자동차로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물만 넣고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불확실하지. 물론 지금은 전기차가 대세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뭐 확실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 나왔다 해가지고 그걸 1, 2년 사이에 기업의 주가가 만들어버린 거죠. 기업의 매출이요? 회사의 규모가? 또는 시장의 규모가요? 아니에요. 그냥 주가만 오른 거거든. 그러니까 10년 후에 기업 규모를 1년 만에 달성했다면 나머지 9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손가락 빨아야 돼. 손가락을 빨아야지. 네. 요거 빨다가 안 되면 요거 두 번째 거 빨고 안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이상하네. 요거는 성 기사님이 빨아먹겠다. 네. 손가락 빠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행히 뭐 더 크게 성장하면 좋겠지만 기대감을 선반영했으니까 주가는 정체되고요. 그러면 더 이상의 상승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뭐가 돼요? 에라이 못 가는구나. 차익 실현 들어가자. 그게 바로 상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좀 예를 들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뭐 배터리 소재의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NFT의 위메이드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이들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전환점 대비해서 10배 이상 상승한 기업들인데
뭐 해당 테마나 산업은 아직 10배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죠? 주가는 10배를 뛰었는데 해당 산업이나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어떤 시가총액은 그 정도, 시가총액은 10배 달성했지. 기업의 어떤 덩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내실은 그 정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들은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올라간 거고요. 지금 고평가가 됐어요. 그러면 10년 거를 지금 땡겼으니까 앞으로 9년 동안 남아있는 동안 뭘 한다고요? 손가락을 빨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체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차익 실현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라면 당연한 거잖아요.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고 정체가 될 수 있다라면 차익 실현해야 되겠죠. 여기서 뭔가 또 새로운 소스가 나와가지고 기업을 막 밀어올려, 주가를 막 밀어올려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는 지금의 가치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뭐 일단은 잘 보세요. 10년 후보다는 지금보다 더 큰 회사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 2년 사이에 10배 성장했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년 후에 더 큰 회사가 되었다면 5년 후에 지금의 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겨우 1, 2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거는 고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자꾸 딴지 거는 것 같지만 고평가가 된 종목이라도 또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뭐 계속 오른다면 뭐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고평가가 된 주식들이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매도를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딱 보게 되면 차트상에서 이렇게 주가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안 하던 짓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안 하던 짓거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네, 그것이 바로 매도의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승 추세를 계속 진행하던 기업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내린다거나 또는 5일선, 21선, 61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세가 역배열로 진행된다. 그럼 뭔가 다른 움직임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가 바로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뭔가 퍼즐이 딱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간단하게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성 기자님이 약간 좀 딸리시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다 이해했을 건데, 이 사람이 좀 딸리구만. 자, 쉽게 얘기하면, 피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미 기업의 가치가 선반영이 되어서,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고요. 그간의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세로 전환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은 많이 올라온 놈이 내려가고 있어. 그럼 얘는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대로요. 앞으로 주목해야 될 기업은 당연히 업황이 호전되거나 기대감이 있는 기업인데 아직도 못 올라온 종목들이 된다. 바로 이 얘기죠. 네. 이게 확실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주린이 분들은 쉽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더 쉽게 어떤 종목들을 피해야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기승전?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대망의 클라이막스 3부에서 한번 꺼내보도록 할까요? 자, 3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하죠. 미리 다 찍어놓고 업로드만 할 거잖아요. 근데 조용히 하세요. 내일 이 시간에 얘기한대요. 그럼 내일 더 중요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